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팅 유시의 신송이고요. 자, 오늘은 2016년 3월 6일입니다. 일요경마 준비되어 있고 역시 월초 경마답게 기본화 편성으로 나와 있는데 역시 뭐 중저쪽에 좀 기조를 이룰 거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공지를 진행해 좋겠습니다.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기수협회 전담 취재기자 김태훈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로 진행할게요. 오늘은 박영현 교수는 1경주, 6경주 승부이시고 김태훈 기자는 5경주하고 9경주. 저는 3경주, 10경주 염두에 하겠습니다. 참고해 부탁드리면서 자, 먼저 보실 경주는 1경주입니다. 박남규 위원의 오전장 첫 번째 주차 1경주 국산 6군의 첨예다 레이스. 자, 이게 지금 출전두수 시내 마필들이라서 좀 적긴 한데 약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박 위원이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액면 배당판의 흐름은 이번에 드림 정체를 중심으로 6번의 천년함성 7번에 무한킬로가 잡히는데 자, 김태훈 기자. 일단 10마대 간의 경주인데 주행검사 때 걸음만 놓고 본다면 이번만 드림 영천을 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스타트 능력 괜찮았고 중반 종반까지 여유를 보였고 기록도 괜찮았고요. 주행검사 받고 9주만에 출전하지만 마피를 더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번 놓고 공략하는 게 맞는데 후차권은 약간의 난타전입니다. 1번 오벤, 5번 블루스타, 6번 천년함성, 7번마 무한킬러까지 상당히 난타전인데 그중 저는 그나마 7번마 무한킬러가 주행검사 때 요마필이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실전에서는 기대 이하의 걸음이지만 그래도 앞선에서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7번마 무한킬러가 좀 낫지 않나 라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 위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가 액면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우열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들이 발톱을 숨기고 있는 마필들도 상당히 많아요. 편성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배당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출전 두수는 많지는 않지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는 절대 아니죠. 따라서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되고 일단 컨디션 변화가 좀 뚜렷한 한두를 노리고 가는 숨어있는 보병을 역시 추로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액면상은 2번, 6번, 봐봐야 7번 이런 선상인데 그 외에 또 변수 한 마리를 노리는 역시 또 신마 경주라는 그렇죠. 것이 역시 항상 이변이 잔재되어 있는 전례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게 항상 신마 경주의 묘미죠. 그래서 걸리면 진짜 그거 같아요. 신마 경주는 좁쌀 10번보다 호박 진짜 시원하게 한번 걸리는 박남규 위원의 추천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 경주입니다. 국산 6군은 1200 결정으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7번의 슈퍼로켓을 필두로 8번의 황금 늑대 인기권이고요. 1번의 무적의 질주가 잡히는데요. 자, 태블릿 될까요? 전력이 오히려 좀 드러났다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7번 슈퍼로켓과 8번 황금 늑대는 상당히 많이 띄워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군까지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슈퍼로켓도 데뷔전인데 3살 때 데뷔를 한 그런 마필이고 주행검사 때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힘도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1200이라는 경주거리도 유리하고 황금 늑대도 데뷔전에서 바람도 많이 불고 경주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뛰면 뛸수록 걸으면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선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7번, 8번 막권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균 기자. 일단 이번 주 이경주는 저는 믿을만한 마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잠재 능력이나 가능성 그리고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7번 슈퍼로켓과 8번 황금 늑대가 낮습니다. 두 마필이 난 건 맞는데 7번 슈퍼로켓은 일단 데뷔전이고 8번마 황금 늑대는 데뷔전에서 인기 2위로 팔리고 상당히 많이 팔리고 선행 가서 죽었다는 점에서 장담 못하고요. 저는 삼복순식 정도에서 한 마필을 노려본다면 3번마 썬빅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똥편상에서 꾸역꾸역되긴 했지만 3착 정도에서는 선입권 전개가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포기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삼복승식 3번마 썬빅터를 한번 노려보는 게 재밌지 않나 라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선 7, 8 위주로 배당은 돌아갈 것 같은데 이 3번의 썬빅터 1번의 무적의 질주는 부종은 유리하긴 한데 1번 게이트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발주가 안 나는 말이라서 워낙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번의 꿈의 클럽 보고 싶은데 이게 원래 데뷔전에서는 완전히 개는빨마였거든요.
근데 지난번 실전 두 번째 레이스에서 그림을 상 나와주었습니다. 스타트가 일단 되기 시작했고 또 종반의 끝걸음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저는 이변마 중에서는 3번의 꿈의 클럽 좀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또 3번, 5번이 만약에 앞선에 무너지는 순간에는 복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서 3경주 신승훈이 오전장 첫 번째 추천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분에 1200 별증으로 남아있는 3경주는요. 자, 액면 배당판의 흐름은 7번의 슈퍼펀치 중심으로 5번의 뷰티풀 돈이라든지 2번의 챔파트가 잡히고 있는데 뭐 5번도 그렇고 어떻게 7번도 그렇죠. 7번은 뭐 지난번에 최적 전개에 의한 승부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인기 말들은 저는 놓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 딱 승부 의지까지 한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노력 들어가겠고요. 자, 먼저 박 의원께서는요? 그래도 뭐 저는 가치만은 역시 오마 뷰티풀 돈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비인기 마필인데 배당을 터뜨렸어요. 물론 이제 그 무거운 주로의 영향을 좀 보면서 뭐 주로 덕도 좀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걸음의 변화가 뚜렷하고 이 뷰티풀 돈 자체가 활동적으로 워낙에 또 힘이 느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입상이 저는 우연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뛰면 뛰도록 걸으면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앞전 자체가 조금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는 기복형 10마드 간의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최근 조금씩 나아지는 이번 챔프아트 그리고 5번 뷰티풀돈 10번 슈퍼펀치 이런 마필들이 팔리긴 하겠지만 실전에서 검증된 게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병만을 놓고 공략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복병은 1번만 엘리트 퀸이 되겠습니다. 요마필도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이 전혀 없다가 지난 1월 16일 경주 때 종반 끝걸음이 약간 살아난 듯 보여지자 직전 경주는 인기 3위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팔리고 스타트 능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스타트는 좋아졌지만 막상 걸음 자체는 평이했고요. 추임력 한번 보여줬고 앞선 스타트 능력 한번 보여줬고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의 김호성 기수고 편성 자체가 접하다면은 복병으로서의 가치는 1번만 뷰티 엘리트 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뷰티풀 돈도 지난번에 상당히 인상적인 레이스 전개가 됐고, 어쨌든 뭐 7번이 이제 문세영 기수 탔기 때문에 강하게 좀 팔리고 있고, 어쨌든 뭐 선행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챔프아트도 먼저 선행 나올 수 있겠고, 일단 이 7번은 뭐 최적 전개에 의해서 좀 뒤로 빠지는 종반은 그림이 무력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놓고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숨어있는 전력입니다만 사인도 있고요. 한번 승부를 걸만하면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중배당 주력 한 번까지 내릴 수 있는 승부처 3경주 신승훈의 추천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4경주 국산 5번의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이 배당권 흐름은 6번의 가이아 썬더와 5번의 언더스테이지 위주로 배당은 돌아갈 것 같은데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정말 지저분한 레이스죠. 물론 뭐 사이즈는 가이아 썬더가 가장 나아요. 선행도 가능한데 지난번에 워낙 졸전을 펼쳤다는 점이 좀 걸려요. 물론 지난번에는 뭐 공배를 가지고 나왔다 손실더라도 너무 못졌다는 점에서는 뭐 가이아 썬더도 완벽하게 믿고 들어가기는 좀 2% 부족하고 언더스테이지도 정말 보여줄 거는 매력은 없는 마필이죠. 정말 편성 때문에 등 떠밀려서 팔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복병은 그건 완전 무결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역시 이마필도 지난번에 이제 공백 가지고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뭐 공백 가지고 나온 것 치고는 상당히 잘 쳤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뭐 정상적인 추주 주기이기 때문에 저는 9번만 완전 무결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부진마드 간의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듣다 보면은 될 만한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기복을 보이는 부진 마필인데 인기는 하긴 하지만 그나마 6번마 가이아 썬더가 예전에 뛰었던 가닥 그리고 선행 또는 선임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에 공백 점까지 했다는 점 모든 여건상 6번마 가이아 썬더가 가장 낫지 않겠느냐. 나머지 마필들은 전혀 될 만한 마필들이 안 보기 때문에 저는 6번 놓고 현장에서 좀 더 초이스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휴양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냐 느낌이 그렇죠. 있습니다. 좀 짧은 말이죠 이게. 그렇죠. 사실 뭐 다 그래요. 다. 이 9번의 완전 물결. 근데 오히려 완전 물결도 휴양을 보니까 뭐 생각보다 잘 떼준 느낌이 있는데 또 부중이 더 늘어난 조건이기 때문에 참 뭔가 인기만 믿기도 그렇고 빼자니 그렇고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10분의 듀얼 폭풍 같은 경우도 휴양 뒤끝이 나와가지고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혼전 중 대끼리도 일단은 감안하실 것 같아요. 혼전 대끼리 승부도 가능하겠고 변수 생긴다면 그래도 지난번에 그램을 좀 보여있던 9번의 완전 물별 정도 일단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갈게요. 5경주는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중반부터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 되겠고요. 혼합사고는 핸디캡이죠. 자, 10분에 자이언트 킬러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부중이 다소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강하게 좀 잡혀 있고요. 여기에 이제 6분의 컴퍼스라든지 또는 2분의 천행 이런 말들도 팔릴 텐데요. 자, 박영 교수님. 저는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데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번마 자이언트 킬러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뛰기 시작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났지만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6번마 컴퍼스라 마필도 최근에 뭐 약간 기복을 보입니다만 뭐 1,400으로 줄어든 경우조리에서는 뭐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편에 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3kg가 빠졌고 따라서 일단 10번, 6번을 저는 뭐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기죠? 일단 이번 주 5경주는 저는 충마 없는 혼전 양상의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인기만한 한 마필도 없습니다. 뭐 의외로 좀 숨겨진 복부마도 많고요. 그 중에서 이 1,400이라는 거리 그리고 전개상의 이점이 있는 그 마필을 놓고 하는데 의외로 좀 복대복 막권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를 보고 접근하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상당히 난제는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도 복병마 한 마리를 추천드린다면 저는 7번의 최고 잘나가 이 액면 바닥치는 보입니다만 지난 12월 20일 신조대역 그리고 블레싱 뭔가요? 블러싱 바우. 블레싱 바우 상당한 강범위에서 4착을 차지하고도 강착 판정을 대해가지고 실적 처리된 마필인데 기본 사이즈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기량만 띄워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복병으로 7번의 최고 전략 한 마리 보내드리겠고 나머지 김태형 기자와 승부마와 함께 한번 들어가는 5경주 김태형 기자 추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6경주 들어가실게요. 6경주는 국산 4분의 1200 방랑기운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되겠고요. 액면 배당판의 흐름은 13번의 티즈 킹을 중심으로 휴양 마필인 11번의 홈런 메이커 휴양했습니다만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의 잠룡 이런 말들인데 먼저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6경주도 축은 없는 경기입니다. 물론 13번마 티즈킹이 뭐 약간의 승군전에서 1000m 가능성 있는 걸음 보여줬고 능력은 좀 더 있고 11번마 홈런 메이커도 공백기는 있지만 사이즈는 괜찮은 마필이라서 팔리는데 두 마필 다 외곽 쪽으로 밀려 있고 오랜만에 나오고 역시 뭐 티즈킹 역시 자리 싸움에 실패한다면은 장담 못 하고요. 제가 노리는 복병 한 마필 있습니다. 바로 2번마 대박이란 마필. 요 마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째려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1700이라서 전에 힘 한번 안 써보고 끝냈는데 1200 거리에서는 예전에 분명히 선입권 전개도 가능했고 12월 19일이나 작년 10월달 경주 보면은 조금씩 마필이 살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52조기 때문에 당연 의지가 좀 중요한데 의지만 현장에서 확인이 된다면은 고배당으로서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번마 대박이기 때문에 이번마 대박이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랑이 외춘이거든요. 예, 역시 이번 경주도 줄어든 경주거리의 변수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일단 1200으로 줄어드는 경주거리, 적정 거리로 내려온 보병들이 좀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렇다고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뭐 타 마필을 압도할 정도의 인기 마필들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볼 수 있는 마필. 그 중에서도 컨디션의 변화가 좀 온 마필도 있어요. 전개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그 보병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번의 과천대왕을 좀 재밌게 보는 편입니다. 잊을만 하면은 한 칼 해가지고 배당 터뜨리는 마필인데 꾸준히 이제 관리하는 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자 나머지 중량성 경주거리 1200이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 또 방랑교인의 관리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멋진 승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7경주는 국산 5번에 17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자, 5번에 스페셜 러너 중심, 8번에 친진짠이죠. 친진짠 중심으로 5번에 스페셜 러너. 8번, 5번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1번에 좀 태양 제국도 오늘도 팔리는 그런 구도가 되겠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8번마 친친짠은 데려갑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무너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는 좀 과도한 부담 영향이었죠. 57. 무려 4kg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결국 능력발의 발로가 잡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55.5kg의 부담 중량은 능력 발휘를 정말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외곽의 11호 토르 브라운이 4.5의 부담 중량에 빠졌습니다. 52kg의 부담 중량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더군다나 이번 경주가 지금 1700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리적인 부분에서도 검증이 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토르 브라운은 오히려 늘어난 경주가 더 유리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거기다 부담 중량까지 빠졌기 때문에 레이스도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토르 브라운에게 찬스가 오지 않았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친친짠 또 1700에서 약간 좀 짧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좀 너무 편안한 선행이기 때문에 좀 뭐 인정하고 싶은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감량이 점도 예, 깊지 예. 않겠느냐.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7경주 저는 약간의 우열은 좀 드러난 경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8번마 친친짠이 여건상 가장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뭐 선행 가능성도 높고 뭐 따라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 8번 친친짠은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후차권은 1번 태양제국, 3번 오발탄, 5번 스페셜 라나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1번마 태양제국은 발주에 대한 불안 요소 그리고 정전에 대한 기선수이 좀 문제가 있고 스페셜 라나는 직전 경주 잘 뛴 거 인정되는데 11주간의 공백기에 이마필이 아주 센 말이 아니라는 점. 이 점 때문에 약간의 전개상 이점만 따져본다면 3번마 오발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8번 놓고 저배당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친친짠은 단독 선행 찬스 있고 또 감량 그리고 감량적인 측면과 경주 거리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11번의 토르 브라운 좀 찬스가 왔다는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8경주입니다. 호나비군의 1800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8경주는요 2번의 매직탑 중심으로 배당한 도로 갑니다. 1번의 쾌속돌풍 6번의 느리나래가 잡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정말 뭐 능력이 오히려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출전 조수도 1번 마필이고 경주월에 1800인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1800이라는 경주월이가 자유로운 마필이 없어요. 다 이상하게 짧은 그런 마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어쨌든 이번 매직탑이 승문전이지만 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5.5의 부담 중에 빠져서 50이라면 뭐 매직탑을 여기서 빼고 가기는 좀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 후차권도 쾌적 돌풍이냐 누리나래냐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1번, 2번이 앞선에 붙이겠습니다만 누리나래도 이런 레이스라면 선의권에 붙어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뭐 1700이라는 경주월에서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2번, 6번 막권을 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8경주 어느 정도 우열은 드러난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번 매직탑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문전이지만 부담 중량이 워낙 유리하고 뭐 선의권 전개, 뭐 선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매직탑은 인정을 하는데 저 역시 후차권은 1번이냐 6번이냐 둘 중 하나가 유리하다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뛰었던 가닥이나 직전 경주 복귀상으로 본다면 1번 마켓도 출풍이 났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선행도 가능하고 1번이 난데 문제는 1월 3일 경주 1800m 경주에서 걸음 자체가 아예 안 났다는 점. 이 점 때문에 1800이 힘들다면은 6번만 누리나래는 그래도 꾸역꾸역 뛰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저는 하지만 1번 마켓 출풍도 2차로기 쓰고 1번 게이트라서 선행 가서 버틴다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2번 놓고 1번이냐 6번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좀 빼기 힘든 조건 같아요. 예전에 51을 달고 1800 나갔는데 뭐 거의 모래 엄청 맞고도 네. 이 차가 무난히 사수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시고 이번 중심으로 1번, 6번인데 복성 배당은 뻔하거든요. 3복성이 재미있는데 저는 3복성으로는 3번의 파워스카 이게 1800 조건이라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마지막에 날라오면 3차권 꽂힐 수 있습니다. 저는 복병으로 3번의 파워스카 한번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해주시면서 자 구경주 국산 오픈으로 치러지는 안말 경주죠. 스포츠월배 대상 경주 1400 레이스가 나와 있고요. 자 김태형 기자의 추천 경주인데 요즘 대상 경주는 출전 수가 다 적어요. 그렇죠. 뭐 특히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기조가 이제 많이 바뀌는데 예전에는 정말 그 대상용주에 나가려고 뭐 상금이 좀 부족한 말 같은 경우는 다른 조교사한테 야 너 이 말 안 되는데 니 좀 안 나가면 안 되겠냐 내 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기조가 사실 많았었죠 사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좀 실속적으로 가는 거죠. 대상용주 가서 뭐 7, 8등에서 아무것도 못 번지는 1번 경주 가서 2, 3등 하겠다는 얘기죠. 뭐 그런 기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대상용주 출전 두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옛날만큼 좀
박진감이나 재미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 경기는 어쨌든 1,400이기 때문에 1,400이고 또 선행마들 어린 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선행형 일반도로 경기로 치러왔던 말들이기 때문에 과연 따라갔을 때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또 변수고 또 이게 단거리라는 모르겠습니다. 1,400이라면 제가 볼 때는 선행 못 가는 마필이 좀 굉장히 불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측면을 보면 상승하는 마필도 사실 거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창세는 부담 중량은 늘어나지만 그래도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추천 경기거든요. 자, 일단 이번 주 구경주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가 되겠고요. 뭐 출마표는 2주 전부터 다 나와있던 상황이고 어떤 마필이 어떤 컨디션이냐 어떤 상황이냐 이게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났습니다. 이 와중에서 현재 컨디션이 안 좋고 뭐 당일날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마필들을 자르고 한다면은 의외로 좀 압축된 한방 공략이 가능합니다. 뭐 당일 취소만 안 된다면 배당 자체도 짭짤하게 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최대한 압축을 해서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8번 중심으로 뭐 7번, 1번 이 세 마리가 강하게 잡혀 있는데 와이키키가 액면상으로는 가장 좋은 조건인데 이렇게 조금은 당일 좀 변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와이키키가 지금 그때 내선을 째고 들어간 건 좋은데 약간 무리를 했는지 사이즈로는 뭐 약간 좀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어가지고 무리해서 나와가지고 3차권 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그 점을 아마 김태훈 기자가 미리 노리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마방 현지 사정에 박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양질의 정보의 내용인데 그거 있기 때문에 한번 김태훈 기자가 한번 심고 숙려해가지고 들어가는 게임 같아요. 의외의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경주 대상 경주 김태훈 기자 추천 기대해 주시고요. 자, 10경주 혼합 1군의 신성훈이의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정말 재미있는 승부 한번 들어갈게요. 이것도 2000m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액면 배당판은 지금 13번에 치플레드 캔을 중심으로 뭐 9번에 언비터블 또 14번에 삼정제국이 팔리고 있는데 치플레드 캔도 진짜 지금은 능력의 한계점 임계점이 왔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60kg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애 최고重量이죠. 변수는 있습니다. 강축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 변수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노리는 복병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겠는데요. 자, 먼저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요? 일단 뭐 2000m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대적으로 좀 그 변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13번 3년 제국이 54.5kg예요. 직전 대비 2.5의 부담 중량이 빠졌고 더군다나 3정 제국은 뭐 2000m가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게 전혀 없는 전형적인 장거리 혈등이기 때문에 뭐 3정 제국이 54.5의 부담 중량이라면 뭐 실질적인 배팅의 축은 3정 제국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0경주는 얼핏 보면은 인기마들이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자세히 보면 또 인기마들 다 불안 요소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인기만 안에서 끝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9번 언비터블, 13번 치프레드캔, 14번만 삼정제국 나머지 맛bil들의 전력 자체가 그다지 세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그랑프리에 출전했던 9번만 언비터블과 13번만 치프레드캔이 좀 더 낫다. 뭐 기승기수나 부담 중량이 좀 늘긴 했지만 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는 9번, 13번 한방 막권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들이에요. 저는 뭐 그게 그렇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 계속적으로 종반의 그 추임반대요. 진로가 계속적으로 막혀왔기 때문에 뭔가 좀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를 못했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 자체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소간에 다시 한번 진로가 막히더라도 이분은 에만큼은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기말들도 불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인기말와 타협하지 않고 중배당 주력 한 방을 노리는 신선의 승부를 한번 씩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이번에 삼정 스카이 중심으로 뭐 11번의 개선 행진곡이라든지 6번 호로라기가 좀 잡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추는 없는 레이스죠. 저는 뭐 삼정 제국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단 승군전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고 지난번에 좀 쉽게 나섰던 선행이고 물론 선행가 나서도 여병선이 열려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 일본 호스트 캠프랄지 4번 무쇠 뭐 이런 발빠른 마크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초반에 힘을 쓰고 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다면 막판까지 버텨내기 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 보이지고
전 6번 호루라기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일단 뭐 1400인데 1200보다는 1400이 좀 나은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선의권에서 전개적인 측면도 있고 1400이라면 호루라기가 이번 경기는 상당히 재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1경주 저 역시도 뭐 충만은 없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인기마들 딱 부산 요소가 있는데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11번마 개선행진곡이 가장 낫다. 제가 직전 경주부터 뭐 선인권 전개도 되면서 끈기가 많이 늘어났다. 예전에 알던 개선행진곡이 아닙니다. 단순 선행마에서 선입권 끈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57의 페로비치 기수 직전과 같은 조건이고 편성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다 보기 때문에 11번마 개선행진곡이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낫고요. 복병마를 본다면 저는 12번마 푸른 거탑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화필 제가 직전 경주 포에버댐을 놓고 추천하면서 영화필을 못 보는 바람에 상당히 아쉬웠는데 강등이 되면서 의외로 뚝심 마필 컨디션이나 걸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항상 그 정도 걸음 꾸역꾸역 뛰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도 아무런 생각 없이 외곽 전개를 하면서 편성이 맞았기 때문에 됐는데 현금 편성도 제가 봐서는 앞선이 쉽게 버틸 수 있는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푸른 거탑이 외곽 쪽에서 꾸역꾸역 뛴다면은 뭐 49조 스타일상 마필 됐을 때 연타 때린다고 한 번 더 올 수 있다.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11번마 개선행진곡, 복근마 중에서는 12번마 푸른 거탑이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번에 삼정 스카이가 인기 맞거리인데 지난 7월달에 그 선행을 양보를 했거든요. 진짜 선행을 안 간 게 아니, 그 선행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겁니다. 그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휴양하고 나와가지고 1월 30일 날 선행 가니까 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따라간다면 저는 기성정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선행 나가야 되고 선행 나가서 싸울 수는 있죠. 6번 호로락이라든지 일본이 하스트게임이 싸우더라도 이번에 저는 삼정 스카이는 승부의 질을 보인다면 선행을 물론 무조건 나가야 되는 승부이기 때문에 어쨌든 뺄 수 있는 조건은 아닌데 변수가 생긴다면 역시 좀 그 우선 좀 추입적에서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12번에 푸른 것도 푸른 것답이고 뭐 11번 개선행진곡 개인적으로 9번 인라이프 같은 경우도 종반에 끝걸음이 있기 때문에 배당만한 9번 12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예상도 많은 청취 기대 부탁을 소개드리겠습니다.